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같은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라면만 끊으면 혈당이 내려갈 거라고 믿는 것.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핵심을 완전히 놓친 이야기입니다. 라면을 끊었는데도 혈당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올라가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혈당은 음식이 아니라 속도로 결정된다는 사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는 괜찮고 누군가는 위험해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엇을 먹었는지보다 얼마나 빠르게 당이 들어오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식단을 바꿔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면을 끊는 방법이 아니라 라면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결국 몸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 이분은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건강 관련 책도 꾸준히 읽고 좋다는 음식은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꿀물을 드시고 간식으로는 고구마와 과일을 드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건강식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혈당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분은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몸에 좋은 것만 먹는데 왜 이러냐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름이 항상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혈당이 이미 높은 상태라면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꿀.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십니다. 맞습니다. 좋은 성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꿀은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혈당으로 직행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또 고구마.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죠? 하지만 이것도 탄수화물입니다. 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많이 드시면 그만큼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과일. 신선한 과일은 좋습니다. 하지만 말린 과일은 다릅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이 농축됩니다. 한 줌이면 생과일 여러 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천연이든 아니든 당은 당입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먹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음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라면도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유독 라면이 혈당을 크게 올리는 음식이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면은 기름지고 몸에 안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속도입니다. 라면의 면발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이 정제된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오는 순간 거의 바로 당으로 바뀝니다. 소화가 필요 없습니다. 분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사이 혈당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혈관에 갑자기 강한 압력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잔잔하게 흐르던 혈액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수도관에 소방호스를 연결한 상황입니다. 이 충격을
혈관이 계속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점점 손상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계속해서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슐린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같은 양이 나와도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르고 더 오래 유지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점점 더 혈당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입니다. 라면 한 번이 문제가 아니라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라면을 끊자.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절반짜리 해결입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른 음식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밥, 빵, 고구마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 이걸 이해하셔야 해결 방법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방법, 채소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당을 지키는 완충 장치입니다. 식이섬유는 당이 흡수를 늦춥니다. 한 번에 들어오던 당을 천천히 나눠서 들어오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폭발을 흐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먼저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방법,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지금까지는 배고프면 바로 면부터 드셨을 겁니다. 그 순간 혈당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꾸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를 지키면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채소가 먼저 들어가면서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들어오는 당을 천천히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혈당을 지키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실전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라면에 반드시 채소를 넣으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시금치 한 줌, 양배추 한 줌, 숙주 한 줌.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채소들이 혈당 상승의 속도를 직접적으로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폭발적으로 올라가던 혈당을 완만하게 바꿔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채소는 많이 넣을수록 좋습니다. 라면보다 채소가 더 많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면을 그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이건 대부분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라면을 삶은 후 찬물에 한번 헹궈 주십시오. 이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면에 있는 전분 구조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한 전분은 소화가 느려집니다. 즉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단계가 결과를 바꿉니다. 세 번째, 수프는 절반만 사용하십시오. 이건 혈당뿐 아니라 혈관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당이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프는 줄이셔야 합니다. 절반만 사용해도 충분히 맛은 유지됩니다. 네 번째, 건강한 지방을 추가하십시오. 이건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적당한 지방은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유 같은 지방은 연구에 따르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라면 국물에 작은 한 스푼, 이 한 가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먹는 순서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드립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마지막에 면. 이 순서를 지키면 같은 라면을 먹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여섯 번째, 식사 후 반드시 움직이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누워버립니다. 그 순간 혈당은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10분만 걸어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 속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이 근육은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움직이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소비됩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몸의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면을 바꾸는 6가지 방법. 채소를 넣는다. 면을 헹군다. 수프를 줄인다. 좋은 지방을 더한다. 순서를 지킨다. 식후에 걷는다. 이 6가지만 지켜도 라면은 더 이상 위험한 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금지가 아닙니다. 방법입니다. 이제 반드시 아셔야 할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 그중 상당수가 오히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꿀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은 자연식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꿀은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소량으로 섭취할 때입니다. 이미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꿀을 드시면 이건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혈당을 밀어 올리는 연료가 됩니다. 꿀은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흡수가 시작됩니다.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고구마, 감자, 옥수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채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밥과 같은 범주입니다. 특히 조리 방법에 따라 문제는 더 커집니다. 구운 고구마, 으깬 감자, 이런 형태는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은 간식이 아니라 식사로 보셔야 합니다. 먹고 싶다면 그만큼 밥을 줄여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말린 과일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속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드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이 농축됩니다. 한 줌이면 생과일 여러 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작은 양으로 많은 당이 빠르게 들어옵니다. 이건 혈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네 번째, 달콤한 과일입니다. 과일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종류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특히 너무 달거나 잘 익은 과일, 이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드시는 것, 이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식사 후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좋은 음식과 안전한 음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속도가 빠른 음식은 모두 주의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아침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드십시오.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밤사이 진해진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몸을 깨우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잠깐이라도 햇빛을 보면서 움직이십시오. 아침 햇빛은 몸의 리듬을 맞추고 대사작용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점심입니다. 이제 라면을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채소를 듬뿍 넣으십시오. 시금치, 양배추, 숙주, 라면보다 채소가 많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면은 삶은 뒤 한번 헹구십시오. 수프는 절반만 넣으십시오. 그리고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마지막에 면. 이 순서를 지키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절대 바로 앉지 마십시오. 10분에서 15분 가볍게 거드십시오. 이 시간은 혈당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때 움직이면 근육이 당을 사용하면서 혈당 상승을 눌러줍니다. 오후입니다. 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단 음식 대신 가벼운 과일이나 소량의 간식을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 먹는 것입니다. 저녁입니다. 가능하면 탄수화물을 줄이십시오.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섭취한 당이 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가능하면 편안하게 몸을 정리하고 수면을 준비하십시오. 수면은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갈립니다. 여러분, 건강은 특별한 사람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킨 사람이 얻는 결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채소를 먼저 먹는다. 속도를 늦춘다. 식후에 움직인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라면을 드신다면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면부터 먹지 말고 채소부터 드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바꾸고 몸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먹는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변화가 없었다면 이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